어제 오늘 출마 빅데이라고 부를 만큼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 국민의힘 소속 인물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출마 일성부터 이재명 전 대표와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출마 일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앞장서 싸웠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피고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조목조목 본인과 좀 비교를 하는 출마 일성을 보여줬는데 지금 알고 보면 김 전 장관과 이재명 전 대표 공통점도 분명히 많거든요. 이게 뭐 인권운동도 했었고 두 분 다 똑같이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면도 있고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 프로필만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인권 변호사 했고 노동운동 했고 또 경기도지사 같이 했고 또 국회의원도 했고 다 이런 게 그걸 다 있지만은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뭐 방향성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의 역할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면 좀 다른 측면도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구호가 그거예요.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되면 혼란해진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재명의 족수는 나다 이렇게 하는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후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는 게 그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8년 했는데 4년 동안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 대표가 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4년 동안 그 경기도 안에 성남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잘 알고 특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이 형님과 형수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말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피고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욕설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내가 맞춤형이다. 내가 저격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그 방향성을 지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출마하면은 어떻게 이재명 그 대표를 꺾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커리어는 비슷한데 본인은 사법 리스크는 없는 사람이다. 이걸 좀 부각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이제 부각을 하고 또 본인은 가진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진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 사법 리스크들 뭐 경기도 법인카드나 뭐 이런 문제도 다 김문수 전 장관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김문수 전 장관 대선 출마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선 출마 전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눴는지 김문수 장관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저를 임명해 주신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나요? 출마 이런 거는 전혀 말씀 없으셨고요. 하여튼 뭐 잘 해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뭐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 정도의 말씀은 나눴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출마 관련해서는 뭐 권유를 했다거나 어떤 뭐 얘기를 들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잘 해보시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격려의 대화만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방송에 나와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밝힌 건데, 공개를 한 건데, 이건 어떤 정관재 대변인님, 혹시 뭐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분야, 그 범위가 좀 다르겠지만 일정 정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김문수 전 장관이 지난번에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문수 전 장관을 소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출마 선언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는
사실상 덕담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자신이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줬던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라라고 한 측면은 덕담 성격이 강하고, 결국에는 김문수 전 장관은 자체 발광했다기보다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세가 이제 반사돼서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세로 연결됐다고 보는데, 그 피발광체였던 김 전 장관이 어떻게 자체 발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보도를 보면 다시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를 고민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실제로 김 전 장관에게 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후보에게 있는 건지도, 그게 또 김 전 장관에게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통화만 했다고 해서 그게 윤심이 김문수 전 장관에게 가 있다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다.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말씀에 동의도 하지만 저는 이번 게임이 중도 게임이잖아요. 네. 이번 대선은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중체대한 시기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게 저는 중도의 생각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중도의 생각에 답을 주려면 성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김문수 장관이 중도를 설득할 만한 지금 성과를 가지고 나왔나?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오히려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나온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저는 중도층에서 훨씬 더 답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 그 김 전 장관이 좀 주목받기 시작한 게 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한테 다 한 명씩 호명하면서 일어나라라고 네. 했을 때 네. 유일하게 버텼던 인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잘 말씀하신 게 윤석열 그 전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강성 지지층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죠. 다시 말해서 그 국민의힘 경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죠.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렇지만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당내에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저런 전략 가지고 중도 소구력이 있겠어라는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거대 야당의 이제 약간 과도한 요청에 맞서서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평가도 뭐 일각에서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도층 소구력까지는 아직 없다, 뭐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도 그 본회의장 장면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